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3월이 되면서 전시회 관람 활동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하나씩 콘텐츠로 남기면서 여러분께 좋은 전시회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업로드된 추사 김정희에 대한 전시회 한겨울 지나 봄옷 리뷰도 오른쪽 아이카드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2개의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여기 이렇게 도록도 사왔는데요.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간에서 전시된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이고요. 하나는 삼청동 학고제에서 전시된 윤성남 작가님의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입니다.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를 통해서는 어두운 시대의 문학과 예술을 통해 지적인 풍요를 만들어내며 시대를 견뎌온 선배님들의 고뇌와 즐거움, 그리고 우리가 평면적으로 알고 있던 이 예술가들이 서로가 서로의 동료이자 네트워킹이 되어 서로를 끌어주던 관계와 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작품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빼어나고 지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이 전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가들의 초상화를 전시했는데요. 그림을 그린 윤성남 선생님은 40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서 80순이 넘은 지금까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림들을 그리고 계신 작가님이세요. 이 전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책,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라는 책을 먼저 읽고 갔어요. 실제로 그림을 봤을 때 윤성남 선생님의 그림들이 가진 강렬한 힘에 제가 매료되어서 울컥하면서 휘몰아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한날에 2 전시회를 관람했는데요. 혹시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동선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930년대와 40년대는 일제강점기, 암흑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문학과 예술계는 이전의 전통사회와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충격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빠르게 튕겨내며 적응해갔던 시대입니다.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외국의 새로운 사상, 철학, 지식, 문예, 생활 방식은 끊임없이 그 시대 젊은이들을 자극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는 혼란스러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문학과 예술의 가치를 찾아 자신을 정립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시를 보며 국가적으로는 어두운 시기였지만 이 시기에 예술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지적 풍요의 시대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30, 40년대 경성이라는 시공간을 중심으로 문학과 예술에 깊이 빠져 살았던 예술가들. 이들은 프랑스의 에콜드 파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방과 술집에 모여 앉아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대인식을 공유하며 문학과 예술에 대해 소통하며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평면적으로 알던 인물들이 경성이라는 무대를 통해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연결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 박태원, 김기림 등의 문인들과 구본흥, 황슬조, 길진섭, 김한기, 유영국, 김병기 등의 화가들이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와 이질적인 문화가 혼중된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해 갑니다. 서로 얽힌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관계망 속에서 문학과 미술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시기의 문예인 네트워크를 전시에서 잘 표현해냅니다. 이 문예인 네트워크의 핵심은 학교, 신문사, 그리고 문화공간으로서의 다방입니다. 이 시대 예술가들 중에서는 일본 대학 출신이 많은데요. 일본 대학은 기본적으로 철학과 미학, 문학을 중심으로 했던 학부들의 특성 덕분에 미술을 전공한 이들도 인문학에 조예가 깊을 수 있었죠. 그렇게 당시 일본 대학에 도입된 실험적인 커리큘럼 덕분에 천재적인 예술가들은 역량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문인들이나 화가들이 이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서 많은 문예인들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등에서 일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동료이자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전시를 보며 이 시대의 다양한 예술가들의 표현 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작가들과 작품을 리스트업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됩니다. 1부 전이와 융합, 2부 지상의 미술관, 3부 2인 행각, 4부 화가의 글 그림. 1부 전이와 융합에서는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인들의 네트워크와 대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30년대 경성의 모던함,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가들의 작품과 문인들의 글, 사파 등이 작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1부는 1934년 이상이 종로에 열었던 다방 제비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1930년대는 물밀듯이 들어온 현대성을 빠르게 체험하고 흡수하던 시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서양의 문화적 충격에 직면하며 가장 최첨단의 전위에 서고자 했던 예술가들이 일부에 소개됩니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처럼 전시회를 돌아보면서 그 시대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부 지상의 미술관은 1920년에서 40년대를 중심으로 한 인쇄미술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3.1운동 이후 설립된 민간 신문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문인들과 당대 최고의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신문소설의 사파가들이 만나 이루어낸 특별한 조합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기가 책과 잡지 등의 인쇄물이 귀했던 시기잖아요. 그때 다양한 레퍼런스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인쇄물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일제강점기 안에서 전통과 현대가 섞인 시대 속에서 우리 문학과 예술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소설가 이태준이 인공으로 된 모든 문화물 가운데 꽃이요 천사요 영웅이라고 표현했던 근대기의 가장 아름다운 책들이 엄선되어 전시됩니다. 윤동주도 필사했다는 백석의 사슴부터 김소월의 진달래꽃, 서정주의 화사집,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등 당대 수많은 독자들을 감동시켰던 책들의 원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원본을 볼 때 느껴지는 그 뭉클함과 친근함이 이 작품들을 대면할 때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3부 2인 행각의 키워드는 관계였습니다. 1930년, 50년대 문인과 화가들의 개별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구성되는데요. 종교를 매개로 절대적인 정신성의 세계를 추구했던 시인 정지용과 화가 장발의 만남, 조선일보사 편집실 옆자리에 앉아 시의 세계를 갈구했던 백석과 사파가 정현웅, 조선일보의 사회부장과 신입기자로 만난 동료였던 김기린과 이여성,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나 낭만주의적인 예술관을 공유하다가 조선의 옛것이 주는 아름다움에 심취했던 이태준과 김용준 등 개인의 관계성을 통해 연대되었던 작가와 작품을 연결합니다. 이 관계라는 게 주는 서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알게 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춰 전시를 한 것도 작품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하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조병아 시인의 글과 김한기 선생님 작품의 콜라보가 정말 좋았고요. 이중섭이 그린 시인 구상의 가족이 굉장히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시인 구상의 가족은 가족과의 재회의 꿈에 부풀었던 이중섭이 가족과 함께할 희망이 좌절된 시기에 극심한 절망 속에서 그렸던 작품입니다. 오랜 친구였던 시인 구상의 가족을 바라보며 부러움과 쓸쓸함을 담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참을 작품 앞에 서 있었어요. 당시에 이중섭은 구상의 외간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구상이 자신의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서 태워주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이중섭의 옆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중섭 화백은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쓰던 화가인데 이 그림은 누런 색감으로만 표현하고 초라한 자신의 옆모습을 쓸쓸하게 담아냅니다. 굉장히 예쁘고 행복해 보이는 그림인데도 이중섭의 서사를 알고 나면 그 깊은 쓸쓸함에 이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4부 화가의 글 그림에서는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던 예술가 6인, 김용준, 장욱진, 한묵,
박고석, 청경자, 김한기의 글과 그림을 보여줍니다. 글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자산인데요. 예민한 감각을 가진 예술가로서 그림도 잘 그리고 글에도 능하다는 건 굉장히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이 사부를 쭉 보면서 이 고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경이롭고 좋았습니다.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전시회에서 제게 가장 감명 깊게 온 것은 고유함이었어요. 이 시대의 우리 문학과 예술이 가진 고유함이 잘 드러납니다. 전통과 현대가 섞이면서도 우리 정서가 가진 고유함이 짙게 배어 있었는데요. 한 100년 후쯤에 저희는 이제 없겠죠. 그 지금 시대의 우리 문학과 예술이 이렇게 전시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겨서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방대한 것들 속에서 눈길을 끌고 감동을 주기 위해선 이 고유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기획자로서 현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레퍼런스와 취향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고유함 중에 보존하고 확장시켜갈 것은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들을 주었던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전시실에서 5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혼란스러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문학과 예술의 가치를 찾아 자신을 정립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를 통해 만나보세요.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는 윤석남 선생님의 개인전입니다. 윤석남 작가님은 1939년 만주에서 태어나 40세 불혹의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번 전시도 여성 독립운동가 14인의 대형 채색 초상화와 설치작 붉은 방으로 전시됩니다. 이 전시를 통해 소설가 김희경과 윤석남 작가님은 몇 달간 협업을 하며 인물들을 선정합니다. 김희경 선생님은 기록과 문헌을 바탕으로 14인의 독립투쟁을 소설 형식으로 끌어가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바탕으로 윤석남 작가님이 인물들의 초상화를 제작합니다. 이 14인은 강주룡, 건기호, 김마리아, 김명시, 김알렉산드라, 김옥년, 남자연, 박지혜, 박진홍, 안경신, 이화림, 정정화, 정칠성입니다. 여기 이렇게 14인의 인물들인데요. 저에게는 대부분이 낯선 이름이었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오랫동안 잊혀지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윤석남 작가님은 여성 독립운동가 14인의 얼굴과 독립운동의 방법을 알려주는 단서나 묘사들을 통해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얼굴 중에 내면의 기운이 전달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눈인데요. 윤석남 작가님은 얼굴 중 특히 눈을 통해 내면의 기운이 전달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생생하고 강렬한 눈의 묘사를 중요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님의 표현의 강조점은 눈과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님은 제일 먼저 작은 사이즈로 얼굴 드로잉을 하고 인물의 특성을 파악한 뒤에야 원본 크기의 초본을 만들어 한지에 옮기고 채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얼굴 드로잉과 소형 초상이 대형 초상화에 나란히 전시되어 있어서 초상화의 제작 과정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책으로 먼저 이 그림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읽으면서도 개성이 분명한 그림들을 보며 이 책은 팔지 말고 소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시회에서 보면 그림 속에 굉장히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워낙 대형 초상화이기도 하고 그 초상화의 색감과 그림 속 인물들의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고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터치를 보면서 아마 작가가 가진 고유의 성정과 아우라가 그림 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윤석남 작가님은 앞으로 여성 독립운동가 100인의 초상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날 전시회에서 작품을 보다가 진짜 거의 울 뻔했었는데요. 예전에 김한기 선생님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작품 보면서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작품 이후로 그렇게 그림 자체가 주는 힘에 압도되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은 참 오랜만이었어요. 제가 전시회를 간 날에 작가님도 그 외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작가님 뵙고 도록에 이렇게 사인도 받아왔습니다. 전시는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제가 이거 몇 주 전에 갔다 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너무 늦게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전시를 못 보는 게 되게 아쉬워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삼청동 가셔서 꼭 이 전시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전시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술이의 문학을 만났을 때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5월 30일까지,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는 삼청동 학고제에서 4월 3일까지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도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